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97명이 발생해 겨우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68명, 해외 유입이 29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등 10월 연휴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대형 학원과 뷔페 식당, 노래방과 클럽 등이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고위험시설은 인원 제한과 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이 강화됐고 방문 판매는 계속 영업이 금지됩니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등교 인원도 확대됩니다. 등교 인원 제한이 현재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는 방법 등을 선택하면 전교생 등교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치료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면역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아직 완치 판정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은 없다며 플로리다 유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 유세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5만 명씩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올해 3, 4월보다 상황이 더 악화하는 등 봉쇄 조치를 완화한 유럽에서도 확산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97명 늘었습니다. 검사 건수가 평일 절반 수준인 5천여 건인 점을 고려하면 확진율이 크게 올라간 겁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24,703명, 사망자는 1명 늘어난 43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만 68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수도권에서 48명이 확진됐는데 서울 29명, 경기 16명, 인천 3명 순이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9개 시도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돼 대전 13명, 부산 3명, 광주, 강원, 전북, 경남에서 1명씩 확진됐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29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중증 이상 환자는 2명 줄어 누적 87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36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22,729명에 달합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약 2달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누적된 것과 자영업자의 부담 등 민생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전국의 2단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능우 1차장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수도권은 타 지역에 비해 진정세가 더딘 만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음식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 시설까지 의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장은 일부 시설의 강제적인 운영 중단과 폐쇄는 최소화하면서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 방역을 강화하고 심각한 방역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토록 하여서 책임성을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장은 지난 3주간 일일 확진자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추석 등 10월 연휴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능우 차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석 등 10월 연휴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약 2달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누적된 것과 자영업자의 부담 등 민생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였습니다. 전국 2단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되 대형 학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하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수도권은 타 지역에 비해 진정세가 더딘 만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음식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 시설까지
의무화하였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오늘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가 자제로 완화되고 그동안 대형 학원과 뷔페 등 영업이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재개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유흥주점을 비롯한 일부 고위험시설의 경우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따라야 하며 집단 감염이 지속 중인 수도권의 음식점, 공연장 등 16종 시설의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합니다. 중대본은 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 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영업이 재개되는 고위험 시설 10종 가운데 인원 제한이 없는 노래 연습장과 뷔페, 대형 학원 등 5종의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또 비수도권의 경우 교회 대면 예배를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허용할 수 있겠지만 수도권 교회에서는 예배 시 좌석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식사, 소모임 행사는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낮춤에 따라 학교의 등교 인원이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또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집합 금지가 해제됩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 제한 기준이 전교생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학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대면 수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과대 학교와 과밀학급, 수도권 학교는 밀집도 3분의 2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비수도권은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도 할 수 있습니다. 오전 오후반 등교, 학년별, 학급별 홀짝제, 시차 등교, 격일 등교 등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전 오후반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나 또 더 지원할 방안들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밀집도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학교 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한데 이를 300명 내외 학교에까지 확대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대형 학원도 집합 금지가 풀리면서 대면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면서 클럽을 포함한 유흥주점 운영이 재개되고 등교 수업도 확대됩니다. 점주들은 운영을 재개할 수 있어서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산발적 감염은 여전한 상황에서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현장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클럽과 헌팅 포차 등 유흥주점이 모여있는 서울 이태원 거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라 이런 클럽 등 유흥주점들은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지금은 이렇게 문이 닫혀 있지만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유흥시설 5종이 앞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2달 가까이 문을 닫았던 유흥주점 점주들은 다시 문을 열 준비에 한창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단계가 돼야 이제 여는 건데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준비를 해야죠. 너무 오래 쉬었기 때문에. 정부의 완화 방침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손님이 몰려 감염이 번지게 되진 않을까 걱정도 앞섭니다. 저는 1단계로 완화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최대로 저희도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지켜질지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해요. 술집이다 보니까. 유흥주점 문을 여는 게 불안하다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은 밀폐된 장소에 사람이 모이는 거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가고 싶을 순 있는데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등교 수업도 늘어나게 됐는데 학부모들 의견은 엇갈립니다. 저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거든요.
아직도 지금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아직까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모든 사회 전문가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믿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규칙들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2단계로 강화됐던 수도권 거리두기 지침. 2달 만에 완화된 단계의 영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결국 개개인이 얼마나 방역 수칙을 지키느냐에 달렸습니다. 정부는 감염이 크게 확산하면 다시 단계 강화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청년을 위한 지원금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보다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지원금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19일부터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청년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취업 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지원급 사업 참여자 가운데 저소득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자세한 전화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이달 초 수출이 지난해보다 28%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8% 줄어든 93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가 지난해보다 이틀 적었던 점을 반영한 하루 평균 수출은 20억 7천만 달러로 2.8%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1.2% 늘었고 승용차와 석유 제품 수출은 각각 36%와 58% 감소했습니다. 또 중국 마이너스 20.9%, 미국 마이너스 33.5%, 유럽연합 마이너스 27.2% 등 주요 수출 시장이 모두 두 자릿수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9.5% 줄어든 11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가 격리자들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건강은 괜찮은지 이탈하진 않았는지 수시로 점검합니다. 불안하고 답답해하는 격리자들을 다독이며 마음 방역을 해주는 것 또한 중요한 업무인데요. 때론 격리자들의 손발이 되어주기도 하는 공무원의 하루를 정현우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2주 동안 자가격리하는 해외 입국자 몇몇이 머무는 서울 마포구의 한 숙박업소. 구청 공무원들이 문을 두들깁니다. 계세요. 네, 마포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불시 점검에 나선 겁니다. 집에 계셨으니까 이제 확인되셨고 하루에 2번씩 자가진단 어플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근데 미국 시간대 시간 맞춰가지고 일하느라고 낮에 자. 현재 마포구에 있는 자가격리자는 모두 700여 명. 이들을 위치 추적 앱으로 관리하는 공무원은 300명 정도인데 현장 조사에 나서는 전담관리팀은 단 3명입니다. 전부 찾아가기 어려운 만큼 이탈이 의심되는 경우를 추려 점검에 나섭니다. 예, 혹시 박사님 맞으실까요?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경우를 적발할 때면 행여 확진자면 어쩌나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희 마포구에서는 약 한 11건에서 12건 정도 지금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저희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가격리자들도 한 시민이고 국민. 앱으로 하루 2차례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이탈 여부를 관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가격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일일이 안내하는 건 기본. 온라인 주문을 할 줄 모르는 어르신이나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대신해선 일주일에 2-3번 필요한 물품을 사다 주기도 합니다. 이제 다 사신 거예요? 예, 근데 그 빵 같은 것도 사야 되고 네. 근데 샐러드 같은 것도 좀 필요하시다고 해서 그거 사러 가야 됩니다. 먹거리가 상할까 냉장고에 넣어두라는 말도 잊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 올해는 못 드실 거고요. 과일 위주랑 반찬 있는
거 최대한 상의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격리자가 답답하고 우울하다며 힘들어할 때면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도 이들의 몫입니다. 자가격리가 끝나시는 날에 맞춰서 현관문 앞쪽에 내놓으시면은 저희가 따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답답하시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한때 확산세가 커져 자가격리자가 1,700명까지 늘어난 적도 있습니다. 적자는 업무량에 지치기도 하지만 관리하던 시민이 건강한 모습으로 격리 해제되는 걸 볼 때면 보람을 느낍니다. 잘 끝나서 이제 고맙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잘 마무리됐다라고 하시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언제나 격리자들 걱정이 머릿속 가득한 전담관리팀. 격리된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얘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밖에 안 나가시고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굉장히 그런 것만으로도 저희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뭔가를 알 수 있게끔 전화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미국 대선이 3주가량 남은 가운데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볼드윈 월레스대와 오클랜드대 등이 공동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8일까지 4천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미시간주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50.2%로 43.2%의 트럼프 대통령을 7%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도 바이든 후보 49.6%, 트럼프 대통령 44.5%, 위스콘신주에서는 바이든 49.2%, 트럼프 42.5%로 바이든 후보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경합주로 분류되지 않은 오하이오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7%의 지지율을 얻어 45.4%의 바이든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세계 핵심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밀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대선에서는 경합주 승리가 대선 승리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ABC 방송이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을 인터뷰하려 했으나 백악관이 막았다고 보도했습니다. ABC는 백악관과 미 전역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파우치 소장과 얘기를 나누려 했지만 백악관이 허용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이 파우치 소장뿐 아니라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에 있는 의학 전문가의 인터뷰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후 전국 지지율 조사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파우치 소장의 소신 발언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우치 소장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와 공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발언을 해왔습니다. 네, 코로나19는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방심하는 순간 다시 급속도로 퍼집니다. 코로나19 위세를 꺾었다고 생각했던 미국과 유럽, 브라질, 이란 등 세계 곳곳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사이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코로나19 피해국인 미국. 최근 연일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28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그 전주보다 늘었습니다. 감소한 주는 2곳뿐입니다. We're seeing increased COVID-19 hospitalizations across the state, and every region is reporting current and imminent hospital staffing shortages. 지난 3, 4월 봉쇄 조치로 감염자가 크게 줄었던 유럽은 봉쇄를 푼 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Главнейший показатель – это количество тяжелых больных, количество госпитализаций. Оно на этой неделе устойчиво заняло цифру в 1000 человек в день. Это очень много, очень много. 브라질도 10,000명 아래로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가 다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란도 재확산의 파고가 거셉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신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از مسافرت جلوگیری میشد. به نظر من میشه این اتفاقات بیفته. یعنی دولت زودتر از اینا میتونست این کارو بکنه. یه مقدار به اصطلاح دیر شروع کرد. حالا لازمه قطعا لازمه چون 하지만 이 같은 재확산 속에서도 각국 정부는 제한적인 규제만 할 뿐 강력한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쇄 조치로 심각한 경제 상황을 겪었던 경험이 강력한 봉쇄 정책을 쓰는 걸 주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최장 28일간 생존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의 질병대비센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휴대전화 액정 등과 같은 유리나 지폐 표면에서 최장 28일간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이러스학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20도의 상온과 어두운 환경에서 실험해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BBC 방송은 기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폐나 유리 표면에서 2, 3일,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표면에서 최대 6일간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또 40도에서는 생존 기간이 하루 미만으로 줄어 낮은 온도에서 생존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과 같은 다공성 물질보다는 매끄러운 물체 표면에서 더 오래 생존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표면에서 전염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기적으로 손을 씻고 소독해야 한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스포츠 경기들이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전국 학교 등교 인원도 다음 주부터 3분의 2 이하로 늘어나고 대형 학원과 뷔페 등이 운영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방심은 자칫 더 큰 화를 불러옵니다. 거리 두기가 완화됐어도 스스로 방역만큼은 완화해선 안 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